2부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지방선거 D-31 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이어가고요. 뒤어서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방선거 D-31 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북소리. 강원도 지역 민심 듣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현지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는 작년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자가 이겼던 지역입니다. 18개 시군 중에 16개의 시군을 김문수 후보자가 승리를 하였는데 두 곳인 원주, 춘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를 하였지만 그 춘천에는 대학이 5개, 원주에는 대학이 4개가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준석 당시 후보자에게 투표를 준 영향이었습니다. 강원도가 보수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도지사가 3선을 했고 그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도지사가 당선된 모두 진보 측 인사가 오랫동안 도지사를 해왔던 지역입니다. 강원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지사나 도교육감이 한 번 하게 되면 내리 3선을 하게 됩니다. 김진선 도지사가 그랬고요. 최문순 도지사도 그랬고 민병희 교육감도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진태 현 도지사의 현직 프리미엄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여당 프리미엄이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국에 있는 분위기와 비슷하게 여당 프리미엄이 다소 우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현직 프리미엄이 바짝 추격하는 추세입니다. 강원 삼척, 정선, 영월 등의 강원 동남권에는 야권이 우세하고 춘천, 원주 등의 내륙 영서권에는 여권이 우세하고요. 결국 인구수가 많은 춘천, 원주, 강릉에서 누가 우세할 것인가가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모이는 최대 격전 지역을 꼽자면 어디입니까? 네, 원주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 원주의 국민의힘 원광수 현직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자의 리터매치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선거인 만큼 관심도가 높고요. 춘천에서도 도청 소재지인 강원도 정치 1번지 춘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육동환 현 시장과 국민의힘 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이 맞붙었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의 시장과 또 시장 경제주의 기업가 출신의 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이 맞붙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영월 같은 경우에는 김길수 도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았고 최명수 현 영월 군수가 무소속으로 나왔고 그 이외에 더불어민주당과 또 조국혁신당 후보까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뭡니까? 강원도는 사실 수도권 바람이 그리 많이 불지 않는 곳이었는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강원도도 수도권 바람이 선거철에 불고 있습니다. 중앙 이슈 중에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를 특검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도 강원도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인데 김진태 지사 임기 초기에 김진태 지사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제정이 되었고 2차 개정이 되었고 3차 개정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되지 않고 있어서 김진태 지사가 삭발까지 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있다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자는 16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인데 과연 강원도에 어떠한 도움을 줬던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런 도움을 준 적이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지역에서는 득입니까? 해입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제 부산에서 다 같이 손드는 모습이 국민의힘 당원들은 매우 보기 좋았다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취재를 해보면 첨예하게 갈립니다.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는 부류와 당 지도부를 오지 말라게 하는 부류가 첨예하게 갈리는데 결국 원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올해만 강원도를 3번을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단종제도 왔다 간 만큼 그 선거철에 또 몇 번을 더 올지 거기에 대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달 변수가 있다면 뭡니까?
그 후보를 등록해서 초중고 학력 기록이나 뭐 전과 기록이 될 수가 있고요. 재산 등록도 어떠한 그 변수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게 우상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정무수석 전후로 해서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4억 5천을 받았던 게 얼마 전 4월 말 관보에 게재가 되었는데 이게 재산 공개 내역에도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5월 9일 날짜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 종료가 강원도 부동산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강원도, 그러니까 원주와 서울, 홍천과 서울, 춘천과 서울에 집을 두 채씩 갖고 있으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상당한데 이분들이 강원도에 있는 집을 팔게 되면서 강원도 집값 하락을 초래한다는 그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강원도의 변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강원도 판세 강대규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수도권 지역 판세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KBS의 이윤우 기자 나와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거 분위기 어떻게 정리합니까? 네,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후보로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서울시장은 대진표가 짜여졌습니다. 서울시장 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자리잖아요. 특히 뭐 상징성 관심도 물론 높고요. 이 양정당에게 모두 의미가 큰 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1년 만에 이 수도권 민심 평가받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총선 과반에서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정권까지 차지한 가운데 이제 입법권, 행정권에 이어서 서울시라는 주요 지방 권력까지 차지하면 상당한 국정 동력 가질 수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예. 또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도 성동구청장 지내고 이번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체급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미 뭐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이 되는데 여기서 뭐 당선 유무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향후 정원호 후보의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달라질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뭐 간절하게 마찬가지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이 총선과 대선을 연이어 패배한 상황에서 간절함은 사실 민주당보다 더 크겠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5선 서울시장 도전하는 자리여서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이제 오 시장이 16년 전 2006년에 처음 서울시장 당선됐고 그 이후에 연임하고 이제 무상급식 이슈로 주민투표 제안하면서 중도 사퇴했다가 2021년 복귀해서 이제 현재 4선 서울시장까지 타이틀 거머쥔 상태입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 지금 판세 자체가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양당 지지율 흐름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한 불리한 선거거든요. 예. 이런 국면에서도 오 시장이 또다시 서울시를 지켜낸다면 그만큼 이제 차기 오 시장의 어떤 대선 주자급 입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에 보수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오 시장이 또다시 당선된다면 그 보수 재편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핵심인 이 서울시장 자리 지켜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기 지지율 반전을 노려볼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인천시장 후보도 다 확정됐죠? 네, 이제 경기지사의 경우 어제 막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양양자 최고는 좀 이력이 독특한 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에 여성 인재로 영입돼서 정치에 입문한 민주당 출신 인사입니다. 향후 이 민주당과의 경쟁 구도가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요. 이 최종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과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이 개혁신당에서 조응천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천시장은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이 공천이 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현 인천시장 이제 3선에 도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지역도 관심 가는 지역들이 꽤 있죠? 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도권에서는 평택을이 최대 격전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차전 다자구도가
이제 5파전 다자구도가 형성이 된 건데 이제 가장 치열한 재보선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각 주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에서 유이동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 그리고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까지 모두 5명입니다.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으로 진보 진영에서 후보 3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자유와 혁신,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에서 후보 2명이 나와서 이제 보수 진보가 2대3, 3대2 구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우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뒤에 정치에 복귀하는 사실상 첫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어떤 지역구를 선택하는지 굉장히 관심이 더 컸고, 그리고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평택을 해서 내리 3선을 했던 만큼 지역 인지도랑 조직력 워낙 우위를 점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5명의 후보 모두 좀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에 이제 본래 전통적으로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왔었는데 신도시가 늘어나고 최근에 인구 비중이 많이 변화가 하면서 진보 진영에 좀 더 유리한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책 이슈로 보면 수도권 선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특히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이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집값이 워낙 예민한 이슈잖아요,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정원우 양 후보 같은 경우 연일 부동산 정책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재건축 이슈를 거론하면서 뭐 재건축을 이재명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더라도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부와 이 후보의 겨냥해서 날선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정원우 후보 측에서는 오 시장이 재건축 공포 마케팅을 벌인다, 뭐 자신이 더 안전하고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 등을 해낼 후보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뭐 부동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이런 부동산 주요 이슈들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양 후보가 계속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달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정리됩니까? 네, 이제 현재 한 달간 뭐 양당 지지율이 갑자기 흐름이 급변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한 상황이고요. 결국 마지막 핵심 변수는 이 단일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주요 선거구 중에 제3정당이 후보로 뛰어들면서 벌써부터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오자구도 형성된 아까 말씀드린 평택을 재선거 지역구고요. 이 보수 진영에서 2명, 이제 진보 진영에서 3명, 이제 총 3대2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여론조사들 보면 5명 후보에게 좀 고르게 지지율이 갈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 후보들은 벌써 좀 단일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진보당 김재현 후보 같은 경우가 일찌감치 평택을 해서 뛰고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단일화에 대한 주장을 계속 펴고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김용남 후보뿐만 아니라 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갑작스럽게 평택을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진보당에서는 이제 먼저 뛰고 있던 선수로서 진보 진영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각각 후보들 보면 아직까지 좀 단일화 논의 이르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발언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단일화 거론하고 있지 않다, 단일화 논의는 이르다, 이런 입장 공개적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민주당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 보수정당 출신인데 이제 그 당시 조국 저격수라고 불렸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민주당에서 이 평택을 지역에 공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조국혁신당 측과의 단일화를 좀 배제한 전략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주목도가 높은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뭐 다자구도로 가도 제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도 단일화가 쉽지 않긴 마찬가지인데요. 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제 황교안 후보가 현재 국민의힘보다도 조금 더 이제 강경 보수 극우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자칫 단일화의 경우 국민의힘이 이 윤호개인 세력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좀 공격 빌미를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좀 어느 정도 만약에 지지율을 계속 가져가는 상황에서
진보 진영 단일화가 먼저 성사가 된다면 보수 진영 역시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서 앞서 이제 민주당 추미애, 국민의힘 양양자, 개혁신당 조응천 새 후보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이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로 확정되기 직전에 여당 독주를 막고자 하는 세력은 함께해야 한다라면서 좀 보수 진영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개혁신당 측에서는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추미애 후보가 일찌감치 공천장을 받아내고 먼저 선거 준비에 뛰어든 상황인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좀 지지세 자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선거 흐름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 여부가 계속 선거를 흔들 마지막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수도권 판세 KBS 이윤우 기자와 알아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선거 D-30일 기획 현장 리포트 민심의 목소리 제주부터 수도권까지 종합 정리해봤습니다.